소비자들이 스스로 야 우리 분리수거 잘하자라고 하는 말은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실업자가 되는 그날까지. 아니 쓰레기는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쓰레기 문제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1인 연구소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쓰레기 연구소이고 저는 쓰레기 소장입니다. 한국 사회의 쓰레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지는 구조로 쓰레기가 이렇게 의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었는데 2018년 쓰레기 대란 사태를 겪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순환경제라는 말은 결국 순환을 시키자는 건데요. 자원을 계속해서 돌려 쓰자라고 하는 것이죠. 천연 자원의 사용과 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을 최소화하자. 순환경제가 대두되는 배경은 자원 고갈의 문제와 플라스틱 문제 두 가지를 핵심 요인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비OECD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상의 한정된 자원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플라스틱 문제인데요. 결국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인 거죠. 플라스틱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를 하는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관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재활용이 잘 안 돼요. 소각이 되더라도 태우면은 결국은 화석연료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고요. 매립을 하게 되면 썩지를 않기 때문에 땅속에서 수백 년 동안 묻혀 있으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바다로 가게 되면은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현재까지 바다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약 1억 5천만 톤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2040년이 되면 6억 5천만 톤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우리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두 가지 환경 문제는 기후위기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바다에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결국 인간의 몸으로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얼마 전 미국에서 시신 한 부를 해부를 했는데 인체 장기 20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라고 합니다. 혈액의 흐름을 타고 온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퍼지고 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결국 말 그대로 플라스틱 인간이 될 수도 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경제,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재활용이 잘 되고 있을까?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이라고 하는 통계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의 경우 재활용률이 2018년 기준으로 62%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일 다음으로 재활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재활용률은 세계 2위라는 거죠. 근데 실제 그러면 이 62%가 다 재활용되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이 62%라고 하는 수치는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도 막 분리 배출만 하면은 재활용률은 명목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 선별장에서 선별된 후에 재활용되는 실질 재활용량은 얼마일까? 몰라요.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추정을 해보면 한 62%가 아니라 한 30%에서 40% 정도 수준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플라스틱의 실질 재활용률은 한 12% 정도에 불과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5% 내외일 것으로. 현재 쓰레기 문제는
개인의 실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들잖아요. 그런데 장바구니 안이 비닐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이미 제품 자체가 비닐로 포장된 상태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산자가 변하도록 하는 소비자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닐 포장재를 모아서 마트로 가서 그냥 확 던지시면 불법이니까 안 되고요. 그냥 확 보여주고 그 마트 쓰레기통에 층층이 쌓아두고 우리가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어택이거든요.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리수거라는 용어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배출자 입장에서는 분리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분리 배출을 하시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분리 배출을 하면 지자체에서 분리해서 수거를 해주는 거죠. 분리 배출과 관련된 가장 큰 원칙, 깨끗하게 세척하고 이물질은 제거하고, 이것은 모든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고요. 재활용되지 않는 재질은 혹은 재활용되지 않는 품목은 아예 분리 배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종이를 한번 예로 들면요. 종이는 코팅된 종이, 그러니까 비닐로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모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컵이라든지 컵라면, 아이스크림 용기, 팝콘 용기 뭐 등등 코팅된 종이 중에서 유일하게 재활용이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우유팩이에요. 그런데 우유팩의 경우에도 신문지나 박스에 섞어서 버리시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우유팩만 따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유팩만 따로 모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유리는 유리병과 같은 재질만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에 강하다고 알려진 유리, 그러니까 직화 냄비라든지 냄비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유리 식기 중에서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도 안전하다라고 홍보하는 내열 유리들이 있어요. 이런 내열 유리는 분규산, 따라서 내열 유리는 종량제 봉투로, 크리스탈 유리는 두꺼운 크리스탈 유리도 종량제 봉투로, 거울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 잘 모르잖아요. 애매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쓰레기로 배출하시는 게 안전해요. 괜히 잘하겠다고 분리배출 강박증이 있어서 이러면 오히려 재활용을 방해를 하게. 플라스틱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안 녹는 플라스틱은 분리배출하면 안 됩니다. 안 녹는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게 멜라민 수지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가정에서 밥그릇이나 접시, 뭐 식판, 주걱 같은 것으로 많이 씁니다. 재활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실리콘 재질도 재활용이 안 되고요. 고무 재질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고무장갑, 라텍스, 김장할 때 쓰는 큰, 공식적으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나요? 고무 다라이 이런 것들은 다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피가 아주 작은 것들, 컨베어 벨트에서 손으로 잡아서 선별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되는 크기는 일단은 분리배출 하시면 안 된다고. 볼펜이라든지 빨대라든지 연필류라든지 머리띠 재활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위험 폐기물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회용 라이터입니다. 파쇄기 칼날이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어요. 거기서 이제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페트병은 투명한 그 몸통을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마개라든지 라벨은 페트병 재활용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물질이에요.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페트병 재생원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페트병 버릴 때 최선은 마개 떼고 라벨 떼고 세척해서 투명한 페트병만 배출하는 게 최선이고, 여기에서 마개를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차선은 페트병을 라벨 벗기고 발로 밟고 마개를 다시 닫아서 배출하는 게 이제 차선인 거죠.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할 때 가축이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실제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을 제공을 해줘야 시민들이 지킬 수가 있어요. 음식물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음식물 쓰레기 대신에 누가 봐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비닐이에요, 비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제일 골머리를 앓는 것은 달걀 껍질이 아니라 비닐이거든요. 비닐을 제발 집어넣지 마세요. 돌멩이는 왜 집어넣으세요? 식칼은 왜 집어넣나요? 그죠? 컵라면과 그 봉지라면 어느 쪽이 환경에 조금이라도 1이라도 더 이렇게 절 죽이시는군요. 비닐이 낫습니다. 네. 플라스틱을 적게 쓴 게 환경에 좋은 거거든요. 비닐이 컵라면 용기보다는 봉지라면 승 그나마 예, 일단 그렇게 봅니다. 우산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종량제 봉투고요. 그다음에 우산 같은 경우에는 천을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산 천은 종량제 봉투. 그다음에 금속으로 된 대부분은 금속류로 우산을 뜯기 싫잖아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됩니다. 칫솔은 어떤 재질이냐와 관계없이 다 쓰레기예요. 오늘도 무사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기후 위기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2050년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아득해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좀 지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 판에서 오래 못 펴요, 다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좀 게으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하면 못 견뎌요. 예민해서도 안 돼요. 네.